여러분, 마음이 혼란스럽고 부정적 감정에 휩싸일 때 벗어나는 방법을 알고 싶지 않나요? 역사상 진정한 깨달음으로 인간의 고뇌를 해결한 사람은 소수에 불과했고 영적인 길을 걷는 사람 중에서도 진리를 깨달은 경우는 드물었습니다. 많은 이들이 수련하고 노력해도 다시 무너지곤 했죠. 그런데 이에 대한 해답은 생각보다 간단합니다. 바로 마음을 내려놓는 것입니다. 버림은 가장 쉬운 해결책이며 돈도 들지 않고 특별한 명상법도 필요하지 않습니다. 놓아버림을 통해 깨달음을 얻고 자신의 문제도 해결할 수 있는데요. 이는 우리 내면의 답을 알려주는 스승이 있기 때문입니다. 나이나 환경에 관계없이 모두에게 효과가 있습니다. 오늘은 데이비드 호킨스 박사님의 놓아버림에 대해 이야기해보려 합니다. 우리 모두 부정적 감정에 휩싸여 힘들어할 때가 있는데요. 이럴 때 놓아버리라는 말을 들어보셨을 겁니다. 하지만 막상 실천하려면 쉽지 않죠? 오늘은 이 놓아버림의 의미와 실천 방법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놓아버림은 감정을 다루는 능력입니다. 그래서 감정을 이해하는 것이 놓아버림의 첫걸음이죠. 우리는 부정적 감정과 믿음을 쌓아둔 저장고를 지고 다니며 사는 게 원래 이런 거지 하며 넘겨버립니다. 감정을 마주하기 두려워 저장고에 계속 쌓이면 압력이 커질수록 고통도 커지고 병이 나거나 여러 문제가 발생합니다. 예를 들어 연인과 헤어진 사람이 상대의 배신으로 깊은 상처를 받았다고 해봅시다. 그는 분노에 휩싸이고 이 분노는 나는 가치 없는 사람이다. 사랑은 결국 배신으로 끝난다와 같은 수많은 부정적 생각을 만들어냅니다. 처음에는 감정과 생각들을 회피하려 끊임없이 어울려 놀고 과식하고 술을 마시곤 하죠. 하지만 이런 회피 기제는 별 효과 없이 스트레스만 줍니다. 또한 억압된 감정에서 오는 압박을 줄이려고 감정을 표출하기도 합니다. 주변 사람들에게 분노를 표출하면서 감정을 통제하지 못하는 거죠. 하지만 감정을 표출한다고 그 감정에서 자유로워지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감정이 더 커지고 강해지는 경향이 있습니다. 우리가 괴로운 이유는 생각이나 일 때문이 아니라 그에 따르는 감정 때문입니다. 만약 두려움이라는 감정에 항복하고 놓아버린다면 감정이 만든 생각들이 사라지고 괴로움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자신을 괴롭게 했던 일을 떠올려 보면 결국 괴로움은 감정이 만든 생각 때문이었음을 알게 됩니다. 놓아버림이란 무거운 물건을 떨어뜨리듯 마음속 압박을 갑작스레 끝내는 일입니다. 감정을 있는 그대로 두고 그 감정 뒤에 있는 에너지를 내보내는 것에 집중하면 마음이 가볍고 홀가분해집니다. 놓아버림의 첫 번째 단계는 지금 느끼는 감정이 무엇인지 알아차리는 것입니다. 이때 감정에 대한 판단을 멈추고 감정은 감정일 뿐임을 인식하세요. 감정을 알아차렸다면 감정을 누르지 말고 그대로 느껴야 합니다. 감정을 피하거나 부정하려 하지 말고 감정을 느끼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으면 그 감정은 빠르게 지나갈 수 있습니다. 감정이 계속되는 이유는 그 감정에 저항하기 때문입니다. 이 감정이 지나갈 때까지 그냥 놔두겠다는 마음으로 저항하는 것을 놓아버리세요. 감정은 저항하지 않고 허용하면 그 강도가 줄어듭니다. 감정이 남아있다면 다시 그 감정을 느끼고 저항을 놓아버리는 과정을 반복하면 됩니다. 놓아버림을 할 때 빠지기 쉬운 함정은 감정에 대해 생각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왜 이런 일이 나에게 일어났을까? 라는 생각은 무시하세요. 생각이란 감정이 생긴 이유를 설명하려는 마음의 합리화에 불과합니다. 감정에 대한 생각을 멈추고 오직 감정 자체에만 집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감정을 놓아버리고 나면 미묘하고 가벼운 기분이 따라옵니다. 감정을 포기한 덕분에 원하는 일이 일어날 수 있는 길이 열리고 의식 수준이 달라진 덕에 인식도 바뀌게 됩니다. 그리고 계속 놓아버리면 그동안 감정에 속았음을 깨닫기 시작합니다. 감정은 에너지이며 모든 에너지에서 진동이 방출됩니다. 우리는 송신하고 수신하는 방송국과 같습니다. 생각의 힘이 강력한 것은 진동 주파수가 높기 때문이죠. 부정적인 감정들을 인정해 항복하면 감정 수준도 올라가고 결국에는 긍정적 감정을 주로 경험할 수 있게 됩니다. 항복하면서 삶의 힘을 덜 들이게 되고 타인이 필요하다거나 타인에게 기대하는 마음도 줄어듭니다. 타인이 내 행복의 근원이라는 환상을 놓아버리면
내면의 평화와 자유를 되찾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여권을 잃어버린 상황을 생각해 봅시다. 출발 시간이 다가오면서 공황 상태가 되고 어디에 여권을 두었는지 생각해내려 애쓰지만 소용이 없었습니다. 막판에 이르렀을 때 놓아버린 기법을 떠올리고 자리에 앉아 어떤 근본 감정을 무시하고 있는지 자문해 봅니다. 놀랍게도 슬픔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사람과 떨어져 있고 싶지 않다는 감정에서 비롯된 슬픔이었죠. 이 감정을 인식하고 슬픔을 놓아버리자 마음이 편안해졌고 2주간 떨어져 있는 것도 견디지 못할 관계라면 그 관계는 유지할 가치가 없다는 결론도 얻었습니다. 마음이 편해지자 곧바로 여권이 어디에 있는지 생각났습니다. 이처럼 감정에 항복하고 놓아버리면 그 감정에 관련된 모든 생각은 사라집니다. 슬픈 감정에 완전히 항복하면 점차 감정이 줄어들며 없어지죠. 완전하게 감정을 경험하도록 자신을 놓아두는 것이 전부입니다. 10분에서 20분 동안 견디기만 하면 됩니다. 생각해보면 모든 부정적 감정은 공포가 형태를 달리한 것입니다. 사랑받지 못할 것 같은 공포, 앞날에 대한 공포 등이죠. 감정을 놓아버리기 어렵다면 그 감정의 진정한 의도를 살펴보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이 감정은 어떤 목적일까? 이 감정으로 내가 얻으려는 것은 무엇일까? 그 의도를 살펴보세요. 예를 들어 직장에서 동료와 충돌로 분노를 느끼는 상황을 생각해 봅시다. 그 분노 뒤에는 상대방을 통제하려는 욕망과 자신이 옳다는 것을 인정받고 싶은 욕구가 숨어 있을 수 있습니다. 이러한 의도를 명확하게 인식하면 분노를 포기하는 것이 훨씬 쉬워집니다. 우리는 어떤 감정을 꽉 붙잡고만 있으면 그 감정 덕에 원하는 바를 얻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내가 원하는 바를 얻으려고 다른 사람에게 압력을 가하면 그 사람은 자동적으로 저항합니다. 더 세게 밀어붙일수록 더 세게 저항하죠. 타인에게 원하는 바가 있어 생긴 감정을 항복하세요. 기대와 욕망의 형태로 그 사람에게 가하던 압박을 놓아버리면 상대방도 마음이 편해져서 내가 원하는 것을 받아들이거나 스스로 그 일을 시작하기도 합니다. 부정적 감정을 끊임없이 놓아버리면 현재의 고통이 치료되고 미래의 고통이 생기는 것을 막을 수 있습니다. 부정성을 놓아버리면 긍정적인 삶의 에너지가 풀려나고 이 에너지가 긍정적인 마음가짐, 생각, 감정으로 전환되면서 개인의 능력도 점점 더 커집니다. 의심과 두려움이 없어진 덕에 의도가 강력해지고 부정성이 없어지고 기운찬 힘이 풀려나면서 한때는 불가능했던 꿈들이 이제는 현실적인 목표가 됩니다. 삶이 늘 두렵고 아픈 곳을 때리는 것만 같은 이유는 당신이 자신의 아픈 곳을 삶에 투사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삶에서 어떤 일이 벌어지든 부정적 감정이 생길 때마다 항복하겠다는 의도를 변함없이 유지하세요. 하루를 마칠 때면 그날 활동에서 남은 부정적 감정을 놓아버리는 시간을 가지세요. 장애물이 제거되면 당신은 언제나 사랑을 느낄 수 있습니다. 현대 사회를 살아가면서 우리의 머릿속은 번뇌로 가득합니다. 이 생각 저 생각이 쉬지 않고 떠올라 우리를 괴롭히는데 어떤 감정으로 인해 생각이 만들어진 것임을 알 수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감정이 생각을 만들어냅니다. 우리 내면에는 행복, 증오, 결핍, 슬픔 등 수많은 감정들이 저장되어 있고 이렇게 저장된 감정은 생각을 지속적으로 만들어냅니다. 부정적인 감정은 지속적으로 생각을 만들어내 부정적 행동을 하도록 만듭니다. 부정적 행동의 뿌리인 부정적 감정을 없애면 부정에 가려져 있던 긍정적 감정이 만들어낸 생각 속에서 살게 됩니다. 놓아버림이란 내적, 외적 성장을 위한 강력한 도구입니다. 기분이 안 좋다가도 감정을 놓아버리는 순간 순식간에 기분이 홀가분해집니다. 놓아버림 기제를 내적 성장을 위해 활용하면 평화로운 상태가 지속될 것입니다. 또한 목표를 정하고 나아갈 때 부정적 감정과 잡념들을 놓아버림으로써 목표에 더 집중할 수 있어 외적 성장에도 큰 도움이 됩니다. 시각화 기법을 활용할 때도 내면에서 들려오는 부정적인 소리, 즉 그게 가능할까? 지금도 겨우 해내고 있는데 어떻게 되겠어? 같은 생각들을 놓아버리면 원하는 것에 더욱 집중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내면에는 수없이 많은 감정이 저장되어 있고 이 감정들은 시도 때도 없이 느껴집니다. 문제는 감정이 떠오를 때 그와 비슷한 주파수의 생각들도 함께 떠오른다는 점입니다. 감정 저장소에 긍정이 많다면 긍정적인 생각을
부정이 많다면 부정적인 생각을 자동으로 떠올리게 됩니다. 우주의 만물은 진동 에너지를 방출하며 진동수가 높을수록 힘이 더 강력합니다. 감정 또한 에너지이기 때문에 진동을 방출하고 이 진동은 몸의 에너지장에 영향을 주어 측정 가능한 결과를 내놓습니다. 이 에너지는 우리가 만나는 사람들에게 영향을 미치고 앞으로 어떤 사람을 만나게 될지도 결정합니다. 사랑이 가득한 사람은 사랑이 담긴 생각, 사랑스러운 사건, 사람들, 애완동물에 둘러싸입니다. 성경 구절에서도 부익부 빈익빈, 즉 이미 가진 사람이 더 가진다고 설명합니다. 의식의 번영이 가득한 사람은 삶의 풍요를 끌어들입니다. 부정적인 감정을 갖고 있다면 부정적인 생각에서 벗어나지 못하므로 내면의 부정적 감정을 없애는 것이 중요합니다. 부정적인 감정을 느끼고 생각한다는 것은 그 감정을 손에 쥐고 있는 것과 같습니다. 이를 놓아버리려면 감정이 흘러가도록 손에서 놓아야 합니다. 놓아버림 기제를 활용하는 방법은 3가지입니다. 첫 번째로 어떤 감정이 일어나는지 알아차리기, 두 번째는 감정이 일어나도록 그대로 놓아두기, 마지막으로 감정을 바꾸거나 해결하려 하지 말고 스스로 제 갈 길을 가도록 놓아두기, 즉 감정을 억누르지 말고 그대로 두면서 그 감정 속에 있는 에너지를 해소하는 데만 집중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감정에 항복하는 것이며 놓아버림의 핵심 요소입니다. 우리는 흔히 부정적인 감정이 들면 그 감정을 덮으려고 하고 어떻게든 해결하려 합니다. 하지만 감정을 해결하려고 애쓰는 행위는 오히려 감정에게 먹이를 주는 셈입니다. 감정에 저항하지 않으면 감정 이면의 에너지가 사라지면서 감정도 사라집니다. 감정을 놓아버릴 때는 모든 생각을 무시하고 감정에만 초점을 맞추세요. 생각은 끝없이 이어지며 스스로 강해지고 다른 생각을 더 많이 일으킬 뿐입니다. 놓아버림 과정을 반복하다 보면 감정을 일으키는 원인이 점점 명확히 드러나게 됩니다. 항복한다는 것은 어떤 일에 대해 격한 감정이 없음을 뜻합니다. 그런 일이 생겨도 괜찮고 생기지 않아도 괜찮은 상태입니다. 이는 원하는 것을 포기하라는 것이 아니라 집착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너무 강렬하게 원하다 보면 집착이 생기기 마련인데 집착 또한 하나의 감정입니다. 진정으로 놓아버리게 된다면 자신 이외의 사물이나 사람들에게 점점 덜 의존하게 될 것입니다. 이는 세상 일에 애착을 갖지 말라는 부처의 가르침, 세상 속에 있되 세상의 일부가 되지 말라는 예수의 가르침과도 일치합니다. 놓아버림을 실천할 때 주의할 점은 놓아버림 기법 자체에 대해 생각하지 않는 것입니다. 모든 생각은 결국 저항이므로 그저 단순히 놓아버림을 실행에 옮겨야 합니다. 생각은 실상을 보기 어렵게 만드는 환상일 뿐입니다. 누구나 자기가 하던 일에 완전히 몰입한 경험이 있을 것입니다. 그럴 때는 시간의 흐름조차 알아채지 못하고 마음은 고요하며 아무런 저항감 없이 그 순간의 일을 하게 됩니다. 이 과정을 생각해보면 생각은 전혀 필요 없음을 알게 됩니다. 대부분의 종교에서 이 항복 현상을 다음과 같이 표현합니다. 놓아버리고 신에게 맡기라. 멈추고 내가 하느님임을 알라. 있는 그대로 항복하라. 특정 감정을 떨쳐버릴 수 없다고 느낄 때는 떨쳐버릴 수 없다는 느낌에 그냥 항복하세요. 우리를 가로막는 걸림돌은 무언가에 대한 욕망을 놓아버리면 그것을 얻지 못할지도 모른다는 공포입니다. 다음과 같은 신념을 품고 있다면 놓아버려야 합니다. 첫 번째로 열심히 일하고 안간힘을 쓰고 희생한 뒤에야 누릴 자격이 있다. 두 번째는 고통은 이롭고 유익한 것이다. 세 번째는 세상에 공짜는 없다는 말입니다. 마지막으로 아주 단순한 것은 그다지 가치가 없다입니다. 이런 심리적 장벽을 놓아버리면 더욱 쉽게 놓아버림을 실천할 수 있습니다. 완전히 놓아버리면 그것은 의식에서 사라지기 때문에 놓아버렸다는 사실도 인지하지 못할 수 있습니다. 주변 사람들은 당신이 그 문제로부터 자유로워졌다는 사실을 알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사건이 이미 일어났음에도 불구하고 사건의 에너지에 끊임없이 저항합니다. 과거의 기억과 미래에 대한 불안 때문에 귀중한 에너지를 쓸데없이 소모하고 있는 것입니다. 시간이 흐르면서 이 억눌린 에너지가 쌓이면 결국 완전히 막히게 되어 기진맥진한 상태에 이를 수 있습니다. 삶은 내가 원하는 대로 흘러가지 않습니다. 우주는 138억 년 동안 존재해왔고 세상의 흐름은 우리가 태어나기 전에 이미 시작되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늘 모든 일이 자신의 뜻대로 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며 통제하려 합니다. 예를 들어 여행 전에 비가 오면 기분이 나빠지고 계획이 틀어졌다고 좌절합니다. 하지만 날씨와 같은
같은 일은 통제할 수 없는 것이고 그로 인해 생겨나는 감정은 우리가 만들어낸 것일 뿐입니다. 우리는 내면에서 이렇게 되었으면 좋겠다고 결론을 내리고 그 기대에 맞추어 바깥 세상을 바꾸려 합니다. 하지만 이렇게 하면 내 의지대로 가는 길과 자연스럽게 일어나는 일 사이에서 끊임없는 갈등이 생깁니다. 이로 인해 우리는 두 세계 사이에서 전쟁을 치르게 되며 이 싸움은 결국 우리의 삶을 갉아먹습니다. 사실 우리가 나서지 않아도 삶은 충분히 잘 굴러가고 있다는 증거가 이미 차고 넘칩니다. 행성은 궤도를 벗어나지 않고 작은 씨앗은 저절로 거대한 나무로 자라납니다. 비는 수백만 년 동안 주기적으로 내려왔고 한 개의 수정란은 아름다운 아기로 자랍니다. 이 중 어느 것도 인간의 의지로 이루어진 것이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매일같이 이 거대한 우주의 힘 앞에서 우리의 의지력을 발휘하려고 합니다. 하지만 온 우주는 자연스러운 생명의 흐름을 통해 모든 것을 품고 보살피고 있습니다. 내가 원하는 것을 내려놓고 이 완벽한 우주를 창조한 자연의 흐름에 나를 맡기는 것이 더 현명한 선택일 수 있습니다. 주변에서 자연스럽게 일어나는 힘에 내 마음을 동조시킬 때 그 결과는 내가 예상했던 것보다 훨씬 더 강력하고 놀라운 것이었습니다. 물론 내맡긴다는 것은 속세를 떠나자는 얘기가 아니며 의지 없이 무기력하게 사는 것을 뜻하지도 않습니다. 오히려 삶 속으로 깊이 뛰어들어 개인적인 욕망과 두려움에 휘둘리지 않는 자리에 서자는 것입니다. 스트레스는 삶의 사건들에 저항할 때만 일어납니다. 바람을 거슬러 올라가려는 배가 더 큰 저항을 받는 것처럼 삶의 흐름을 거스르려는 우리의 노력은 더 큰 스트레스를 불러옵니다. 만약 당신이 그저 사건이 일어나는 것을 바라본다면 한 걸음 물러서서 삶을 관찰하고 시간이 흘러가는 대로 두고 경험해보는 것입니다. 이러한 자세를 취할 때 비로소 우리는 더 이상 불필요한 저항을 하지 않으며 마음은 평온함을 되찾습니다. 내맡긴다는 건 에너지가 당신을 지나갈 때 저항하지 않고 흘려보낸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완하고 풀어놓고 당신에게 있는 일들만 다루는 것이죠. 에너지가 쌓이지 않도록 매 순간을 자연스럽게 흘려보내면 당신은 마치 매일이 휴가인 것처럼 신선한 기분을 느끼며 살아갈 수 있습니다. 지금 당신에게 스트레스와 문제를 일으키는 것은 실제로는 삶의 사건 자체가 아닙니다. 문제를 일으키는 것은 그 사건에 대해 당신이 저항하는 마음입니다. 삶의 사건들이 마음속에서 자연스럽게 지나가도록 허용하지 않고 그것에 저항하기 위해 의지력을 사용하기 때문에 문제가 일어나는 것이죠. 해결책은 간단합니다. 바로 저항을 멈추는 것입니다. 생각해보면 우리 일상의 많은 사건들은 별다른 문제 없이 지나갑니다. 그런데 왜 특정 사건만은 저항하려 하는 걸까요? 그 이유는 그 사건이 각자의 바람과 기대와 맞지 않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매일 운전을 하면서 우리는 도로 옆의 가로수나 건물에 크게 주의를 기울이지 않습니다. 그것들은 그저 우리의 시야를 스쳐 지나갈 뿐이죠. 하지만 도로의 차선이 삐뚤빼뚤하게 그려져 있다면 그 표시를 직업으로 삼는 사람에게는 큰 스트레스가 될 수 있습니다. 이처럼 모든 사람이 동일한 일이나 상황에 저항하는 것은 아닙니다. 당신에게 장미를 좋아했던 애인이 있었다고 상상해보세요. 어느 날 그 애인이 장미가 만발한 시기에 당신을 떠나버렸습니다. 그 이후로 당신에게 장미는 단순한 꽃이 아니라 그 슬픈 기억과 상처를 떠올리게 하는 존재가 되었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장미를 좋아하지만 당신은 그렇지 않은 거죠. 삶에서 일어나는 이런 개인적인 경험들이 우리의 마음과 가슴 속에 깊이 새겨지고 우리가 무언가에 저항하거나 집착하게 만드는 원인이 됩니다. 이제 당신은 과거의 경험에 근거해 상황에 저항하게 되고 이 과정이 내적인 긴장, 혼란, 고통을 일으키게 됩니다. 해결책은 과거의 기억과 그로 인한 스트레스를 해결하는데 삶의 경험을 활용하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서는 의식적으로 깨어 있어야 합니다. 우선 당신의 마음이 어떤 일에 저항하도록 부추기는 마음의 소리를 깨어서 주시하세요. 수용이란 어떤 사건이 일어났을 때 저항 없이 지나가게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어떤 일이 일어났을 때 그 일에 마음을 닫거나 반응하지 않으면 그 사건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게 됩니다. 그러면 당신은 과거의 감정이 아닌 현재의 상황에만 반응하게 될 것입니다. 모든 것을 수용하는 태도를 가지면 당신이 실제로 대처해야 할 것은 대부분 자신의 두려움과 욕망뿐임을 알게 될 것입니다. 어떤 일에 대해 두려움도 욕망도 없다면 그 상황은 더 이상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만약
세상의 모든 일이 당신을 가볍게 지나가도록 놓아줄 수 있다면 당신은 깊은 영적 평온에 도달한 것입니다. 그 경지에 이르면 어떤 일이 일어나도 당신은 그 에너지를 마음속에 쌓지 않고 깨어 있을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당신의 능력은 끊임없는 마음속 혼란과 잡념 때문에 제한되어 왔습니다. 하지만 지금 당신이 오직 현재 일어나는 일에만 집중할 수 있다면 어떤 변화가 일어날지 상상해 보세요. 그러면 마음속에서 계속 떠오르던 불필요한 생각들은 사라질 것입니다. 이렇게 살게 된다면 당신은 어떤 일이든 해낼 수 있는 힘을 얻게 됩니다. 과거의 능력과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당신의 잠재력이 커질 것이며 이 정도의 명확함과 집중력을 가지고 삶의 모든 일에 임하면 당신의 삶은 완전히 바뀌게 될 것입니다. 개인적인 감정과 에너지가 모두 당신을 지나가고 나면 세상을 바라보는 시선이 완전히 달라질 것입니다. 이전에는 복잡하게 느꼈던 일들이 더 이상 큰 문제가 아니게 되고 세상은 훨씬 더 명료하고 평온하게 느껴질 것입니다. 저항하는 것을 멈추는 법을 배우면 예전에는 스트레스와 문제로 보였던 것들이 이제는 당신의 영적 성장으로 이끄는 징검다리로 보이기 시작할 것입니다. 당신이 스스로를 놓아버릴 준비가 된다면 삶은 당신의 친구이자 스승이자 은밀한 연인이 됩니다. 삶의 길이 당신의 길이 될 때 모든 잡음은 멈추고 위대한 평화만이 남을 것입니다. 지금까지 지식의 혁명 채널이었습니다. 오늘 이야기가 여러분의 삶을 더 가볍고 자유롭게 만드는 데 도움이 되었길 바랍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사랑입니다. 감사합니다.